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단오절인 오늘 출근길에는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경북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송혜림 기상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1년 중 태양의 기가 가장 왕성하다는 여름의 명절이죠. 단오입니다. 오늘 오후 기온이 오르면서 땅이 열을 받겠고요. 그 열기가 상층의 찬 공기와 만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때문에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울진과 영덕 등에는 현재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안개등을 꼭 켜주시고요. 보행자분들도 되도록이면 원색 옷을 입으셔서 사고에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점차 대기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다시 깨끗해지겠고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벨렛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와 빗방울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 24도, 경주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비 소식은 없겠고요. 구름만 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와 독도 모두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오늘 구름 많겠지만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동해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기온은 점점 오르다가 일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의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숲교육 활성화를 모색하는 행사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산림이 가장 넓고 울창한 숲이 많은 만큼 유아숲 체험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아파트 숲을 떠나 진짜 숲속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나뭇가지를 이용하면 매미와 잠자리, 애벌레 등 다양한 곤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로 나비 만들었어요. 숲을 찾으면 어른들도 신이 납니다. 메타세콰이어 열매가 팔찌로 변하고 통나무를 이용해 오색 팔찌도 만들어 봅니다. 자연 속에서는 우리의 감성을 더 풍부하게 해주잖아요. 그죠? 전국에서 모인 3천여 명의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숲속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숲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주로 콘크리트 건물 속에 갇혀서 생활하기 때문에 숲 체험과 숲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71%가 산림인데다 울진 금강송 군락지 등 천혜의 자원을 가진 경북은 유아 숲 교육의 최적지입니다. 포항과 의성 7곡 등 도내 5곳에서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하고 있고 안동과 문경, 청송에 숲 체험 시설을 추가 조성해 어린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숲에서 노는 아이들이 비록 몸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절대 입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숲의 장점입니다. 경상북도는 또 산림치유단지 등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복합단지를 지역 곳곳에 조성해 산림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장기 불황의 영향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북 지역 자영업자 감소세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자영업 종사자는 670만 7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2.2% 줄었습니다. 지역별 자영업 종사자는 경북이 53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6.03%가 줄어 전국 도단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대구는 31만 6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2.77% 줄어 역시 감소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지역의 자영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은 장기 불황에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데다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도 급변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동국제강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2년 만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끝내고 경영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동국제강은 수익성 악화로 지난 2014년 6월 산업은행 등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은 이후 계열사 흡수 합병 등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본사 사옥 매각, 후판 사업 구조 조정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에 56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부채 비율은 2013년 248%에서 올해 1분기에는 190%까지 낮아졌습니다. 3년 전 개관한 동궁원이 경주 보문단제 관광명소로 성공을 거둔 가운데 제2동궁식물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온실식물 가운데 최고인 수령 300년 된 보리수와 희귀종도 많아 새로운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와 네팔이 원산지인 이 보리수는 수령 300년으로 국내 온실식물 가운데 최고입니다. 남미가 원산지인 보겐빌리아는 한 나무에서 3가지 색깔의 꽃이 한꺼번에 피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종류들이 많으니까 공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테마별로 이렇게 힐링 코스를 만들어놨달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50년이나 된 원종 고무나무에는 가지마다 붉은 빛깔의 어린 새순이 돋아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리카니아와 핑거루트와 같이 국내 식물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12개 수종의 희귀식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전통 양식을 살려 만든 유리 온실 건물로 경주시가 39억 원을 들여 3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특히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힐링 식물과 다양한 화초를 조합한 현대식 정원으로 꾸며졌습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과 힐링 식물들을 볼 수 있는 정원식 식물원이어서 관람객들이 편하게 쉬다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편 개관 이후 지난 3년 동안 동궁원을 찾은 관람객은 모두 115만 명으로 경주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가 경북 4대 문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문화융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유교와 가야, 신라, 해양 등 경북 4대 문화산업에 IT 기술을 융합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는 경상북도와 함께 우선 경북형 한옥사업과 IT 기술 융합 사업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관련 업체의 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포항 초곡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포항교육지원청은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로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임시심사 때 가칭 초곡초등학교 신설을 다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권고안에 따라 인근 흥해 지역 5개 초등학교 가운데 2개 이상 초등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한편 학부모의 반발 등으로 통합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교육부의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경북교육청과 포항시도 지역 정치권과 함께 아파트 입주 시점에 맞춰 초곡초등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교육부가 다시 불허할 경우에 대비해 초곡지구 초등학생들을 흥해 지역 4개 초등학교에 분산해 배정하는 계획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생산자인 농민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는 소비자가 많은 도시에서나 어울릴 법한데요. 그런데 농촌인 울진에서도 2년째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가 열려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 차 농부가 친환경 딸기 수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울진 연호정에서 열리는 직거래 장터에 늦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진 장터에는 당일 수확한 채소와 과일은 물론 된장과 간장, 식초 등 가공식품과 공예품까지 구색을 갖추었습니다. 모두 첨가물이 없는 친환경 식품이어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농약 유기농이고 그다음 울진에서 낳는 거니까요. 귀농한 농민과 연륜이 깊은 주부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청국장 하나하고 여기 청국장이 요 3가지가 효자 상품이거든요. 지금 왜 특허를 안 해놨나 이게 지금 후회스럽고 좀. 울진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80%가 외지산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농촌에선 먹을거리만큼은 자급자족될 것 같지만 의외로 오일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대부분이 외지산이어서 로컬 푸드 운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도움 없이
연중 판매가 가능한 매장을 마련하는 게 이들의 꿈입니다. 상설 매장이 생기게 되면은 연중 문을 연다고 보고요. 연중 문을 열게 되면은 아마 농가가 아마 판매도 많이 할 거고 또 농가 소득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도 5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의 파머스 마켓과 같은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먹을거리의 이동 거리를 줄여 신선도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판매를 도모하기 위한 로컬 푸드 운동이 농민의 소득 향상과 소비자의 건강을 돕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가 포항 남북부 경찰서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는 범죄 없는 지역 구축 사업이 강력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남구 문덕리와 불종거리 일대에 고화질 CCTV 71대와 보안 등을 설치한 결과 사업 전 6개월 동안 발생했던 59건의 강력범죄가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불종로 일대의 절도 범죄는 72%나 감소하는 등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권 대리운전 회사가 포항에 사무실을 내고 영업에 나서자 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은 울산권 대리운전 회사가 울산 지역 기사들을 데리고 와서 포항에서 영업을 하는 바람에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영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포항 지역에는 20여 개 대리운전 회사에서 800여 명이 일하고 있고 경기 침체로 대리운전 건수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한 달가량 일찍 벼 메뚜기가 출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상북도가 벼 메뚜기를 비롯해 급격한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돌발 해충에 대한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한창 생육기를 맞은 어린 모. 누군가 벼 잎을 죄다 갉아먹었습니다. 성한 잎사귀 하나 없습니다. 범위는 0.5cm 크기의 어린 메뚜기. 포기당 수십 마리씩 붙어 갉아먹는 통에 모내기 이후 별반 자라지 못했습니다. 벼농사 이때까지 한 40여 년 지어도 이런 거는 처음 봤습니다. 피해 경작지는 예천군만 340헥타르, 안동과 포항에서도 추가 피해가 접수되자 경상북도가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도병해충 119 방제단은 사흘간 무인 헬기 8대를 동원해 방제 작업을 펼칩니다. 발생이 심한 지역은 논은 물론 논둑과 인근 하천까지 방제에 나섭니다. 최근 따뜻한 겨울로 부화율이 높아지면서 다른 병해충 발생 우려도 높은 상황. 메뚜기를 비롯해가지고 이하명충, 그다음에 ML9, 그다음에 배 입벌레 같은 이런 충류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영주에서는 멸강나비, 포항에서는 줄잠 팔랑나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돌발 해충 발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긴급 방제비를 올해 4억으로 2배 높여 책정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20대 국회가 지방분권 개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은 현행 제왕적 대통령과 무소불위의 중앙정부 탓에 국가 운영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이런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20대 국회 임기 첫날인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개헌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야 3당 대표들은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개헌 논의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배우자의 사적인 모임에 의전이나 관용 차량 지원을 금지하는 지침이 시행됩니다. 행자부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일상 활동에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공무원 수행과 비서요원 배치를 이달부터 금지한다고 밝히고 각 지자체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는 단체장 부인의 친목 행사에 간부 공무원 부인들을 동원하는 행위 등 7가지 주요 부당행위 사례 금지 원칙이 담겼습니다.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해놓고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대구에서만 수십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돈이 교통카드 사업자의 쌈짓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이상 사용 안 한 선불 교통카드 잔액은 대구에서만 50억 원이 넘습니다. 분실이나 훼손할 경우 환불도 안 돼 이 충전 선수금은 해마다 쌓이고 있습니다. 미사용 충전 선수금은 교통카드 한 개 업체와 대구 도시철도공사 2곳이 관리하고 있는데 발생하는 이자도 2곳에 몫이 돼왔습니다.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을 공익 목적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난 2014년부터 대구에서도 해마다 3억 원가량의 선수금 이자가 저소득층 지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자뿐만 아니라 미사용 충전 선수금 전체를 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자료가 다르고 내역도 확실치 않고 돈을 어디 쓰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와 교통카드 사업자는 이런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5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상품권 등과 달리 선불 교통카드 충전금은 소멸시효가 없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에 다소 사용에 제약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면은 관계 전문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지난 2013년에 부산은 올 하반기에 비영리 법인을 만들고 대전도 교통카드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미사용 충전 선수금을 교통 개선 사업에 쓰거나 쓸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는 충전 선수금 사회 환원은 결국 지자체 의지의 문제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어제 포항제철소 선강조업지원 외주사 임원을 모집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자격은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지역 출신으로 기업체 운영 경험이 있거나 기업가로서 경영 능력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며 포스코나 계열사 임원, 외주사 임원 출신 등은 제외됩니다. 후보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받고 외주사 임원 선정은 오는 20일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지난 2004년 히말라야 K2봉 등정에 실패했던 경북 산악협회가 다시 도전에 나섭니다. 이번 원정대는 포항, 경주, 안동 등 경북 전 지역에서 골고루 선발된 11명의 베테랑 산악인들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일 출국해 8월 19일까지 K2봉 정복에 나섭니다. K2봉은 히말라야 카라코람 산맥 중앙부에 있는 해발 8,611m의 봉우리로 에베레스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내년도 원예 특용작물 도비 공모사업 신청서를 받습니다. 대상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의지가 높고 사업 추진 및 경영 능력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8월 말 예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분야는 농산물 수급안정센터, 시군 전략 프로젝트, 딸기 보급 육묘시설 등이고 채소 특작 분야의 경우 시군 및 지역의 농업인 조직이 스스로 사업 계획을 작성해 지역 특화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은 2016학년도 후기 지도자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과정은 불교와 문화예술, 풍수지리, 불교 아동심리 치료 지도자 과정 등으로 원서 접수는 8월 26일까지이며 신입생 전원에게 수업료 50%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동국대는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1년 중 태양의기가 가장 왕성하다는 여름의 명절이죠. 단오입니다. 오늘 오후 기온이 오르면서 땅이 열을 받겠고요. 그 열기가 상층의 찬 공기와 만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때문에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울진과 영덕 등에는 현재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안개등을 꼭 켜주시고요. 보행자분들도 되도록이면 원색 옷을 입으셔서 사고에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점차 대기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다시 깨끗해지겠고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별내시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와 빗방울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 24도, 경주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비 소식은 없겠고요. 구름만 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와 독도 모두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오늘 구름 많겠지만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동해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기온은 점점 오르다가 일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